이 누워있지 않는 생활이 넘어진 위험을 줄인다고 합니다. 이른바 낙산사고라고 하는 넘어져 다치는 것도 70대 이후로는 단번에 늙어버릴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젊은 사람들이라야 골절되고 한 30주 정도 입원을 했다 하더라도 단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자가 3주 동안 입원을 하게 되면 운동 기능은 물론 뇌 기능도 단번에 쇠약해 버립니다. 이 병원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불편한 생활에 얽매이면 치매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나 이미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이 운동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재활 기간도 고령이 되면 길어지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후유증이 남습니다. 입원 중에 수술 등으로 체력에 따라서 체력과 면역력을 저하시키기도 합니다. 이처럼 단번에 늙어버리는 사례를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최악의 경우는 입원 중에 다른 질병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와병 생활, 즉 누워있기만 하는 생활로 악화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70대에 넘어지는 것은 그 후에 인생을 크게 좌우할 위험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걸 미리 방지하는 건강한 생활 80대를 건강하게 보내는 열쇠입니다. 넘어지지 맙시다. 이 간단한 대처법은 건강할 때 집안의 동선에 맞춰 난간 등을 설치해 두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공공기관에 요청하지 않아도 홈센터에서 쉽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요양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면 케어 매니저와 상담하면 대연학 할인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 손잡이를 달아 놓았다면 절대 안전한 것은 아닐지라도 확실히 넘어질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넘어질 위험에 대한 제철에는 복용하고 있는 약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고령자가 되면 밤잠을 제대로 잘 수 없게 신경안정제를 처방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안정제에 근육에 의한 작용이 있습니다. 약의 근육이 다소 이완이 되었을 때 젊은 사람들은 무방하지 않는 고령자에게는 힘을 쓸 수 없어 넘어지는 사고를 자주 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갈 때 넘어지거나 계단에서 떨어진 고령자의 낙상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이들 중에는 복용에 있는 약물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취침 전에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는 사람은 심야에 화장실 갈 때는 아침에 기상할 때 휘청거릴 가능성을 연구해 줍시다. 아침 이동에 충분히 좋아해야 합니다. 본래 안정제는 깊은 잠을 자게 하는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잠을 잘 들게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수면제라면 깊이 잠들지만 과음한다면 호흡까지 멈춰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경안정제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안정제라면 점점 복용하는 약물의 양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어나 시청자 넘어진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손가락에 이제 자주 생기는 우울증약을 복용하는 편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격증 생이 좀 있더라면 의사 정보장을 바꾸는 것도 상담해야 합니다. 단 고령자에게 언제나 갖고 전부 잘 보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이 사람이 수치 병원을 바꿔야 합니다. 약의 부작용에 대해 환자가 호소해서 참아달라고 하면서 상대해주지 않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고용자가 잘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을 옮기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정대회에도 혈당을 낮추는 이런 쌍물도 시간대에 따라 저혈당을 일으켜서 시청일 수 있습니다. 이런 약물에 대해서도 불안한 점이 있으면 의사의 상담을 건강할 넘어질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장수하고 싶으면 다이어트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고령이 되어도 건강을 위해 건강이나 미용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단번에 늙을 위험이 있습니다. 질환 때문에 식사 시간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제외하고 적어도 70대가 되면 다이어트 등은 하면 안 됩니다. 이 현재 국가적으로 대사증후군을 검진하고 있습니다. 허리질레를 측정하여 조금이라도 과체중으로 판정되면 생활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통통한 것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몸에 좋지 좋지 않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일찍이 미야기현에서는 5만 명을 대상으로 대구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체형의 사람이 약간 통통한 사람보다 6년에서 8년 빨리 죽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가장 장수하는 사람은 조금 통통한 타입의 사람이라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눈에게 권위인 시바타 히로시 씨도 저서 장수의 거짓말에서 2000년에 발표한 미국에서 조사 결과를 인용했으나 26년간 최근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은 뚱뚱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BMI 비만도 체중을 심상의 제곱으로 나눌 값은 25에서 29.9 정도였습니다. 이 비만율도 28대 5 미만의 많은 체형의 사람이 사망률에서 뚱뚱한 사람보다 2배에서 5배가량이 높았습니다. 이 한국이나 일본도 미국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보다 BMI가 25에서 30 정도의 약간 통통한 사람이 가장 장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 우리는 조사 결과는 우리들이 실감하고 있는 것과도 일치하고 그러니까 보통 있는 게 아닌가요? 이 몸의 건강한 7, 80대의 사람의 경우 많은 체형보다는 통통한 타입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양에서는 BMI 25에서 30이 되면 비만을 간주해서 감량을 권장하곤 합니다. 이 서양이라면 제일 높은 사망 원인이 허혈전 심장 질환 등입니다. 따라서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의미에서 체중 지도에 열심인 것도 이해해야 할 만합니다. 그러나 동양의 경우 사망 원인 1위 질환은 암으로서 허혈성 심장 질환은 OECD 국가 중에서도 현저히 적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의 의학 상식을 그대로 도입해서 국가 시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대사증후군 대책은 고령자 이런 현상을 모르는 학사나 관료들이 주도한 잘못된 시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대사증후군 대책 주도에 따라 살이 빠져버리면 반대로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야 합니다. 이는 통계 데이터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대사증후군의 제창자인 마스다 유지 씨는 살을 빼려고 하지 않는 뚱뚱한 체형이지만 금년 80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합니다. 저도 오랜 세월 고령자를 진찰해왔지만 역시 고령이 되어도 건강한 사람은 통통한 사람입니다. 겉으로 봤을 땐 젊어 보이지만 실제 나이보다 10년에서 20년 젊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통통한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실제 이게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는 사람은 마른 체형입니다. 마르기 때문에 피부에 살력이나 윤기가 없고 주름이 눈에 띕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단백질이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매일 먹는 식사 습관을 보라면 단백질 식사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사 제한을 하고 체중을 감량했다는 고령자에게도 이 같은 식사 유형을 볼 수 있습니다. 고령에 난 후에 단백질 부족은 노화를 앞당기게 됩니다. 또한 면역력 저하도 초래합니다. 이 때문에 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70대가 영양 부족에 주의하고 강한 섭취에 대해 감이나 물 필요는 없습니다. 위장이 좋지 못해 먹을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먹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이 가능한 건강 상태라면 너무 참을 필요도 없습니다. 체중 조절을 한다고 할 때 대사증후군 검진에 따라 영양으로 판단되는 그 체중이 그보다 약간 통통한 편의 맞습니다. 단백질 낮은 새벽은 비만을 단식시킵니다. 이 맛있는 것을 먹고 면역력을 높입시다. 고령자가 되면 다이어트가 아니라 콜레스테롤 가시라고 인선 수치 중에서 쓴 나머지 먹고 싶은 것을 대대 먹지 않고 참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질병을 앓고 있다면 아무래도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는 참아야 합니다. 그러나 콜레스테롤이 좀 높았다든가 유전치가 걱정이 되기 때문이라든가 하는 정도의 이유라면 70대에서도 좋아하는 음식을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폭음이나 폭식은 몸에 좋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좋아하는 연예계 참치 말고 먹어도 됩니다. 그런 데가 되면 식욕도 떨어지고 몸에 좋다고 공유위수로 식단을 꾸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영양 부족한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참는 것보다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영양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70대에게는 100세까지 생존하는 가정에도 앞으로 30년입니다.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 살아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 등은 언제까지나 시행한 등을 하면서 장수하고 싶은 것이 우선 그것보다 변내니 수명이 짧아서도 먹고 싶은 것, 기쁜 것, 늙고 생각하니까 어느 쪽이 행복한 삶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는 열심히 먹고 싶은 것을 참는다고 해도 장수할 수 있을지조차 의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한 식사 제한은 동맥경화를 방지하기 위해 권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인 통계와 연구 데이터에 근거한 것입니다.